에드워드는 65세에 은퇴한 은행원으로 런던의 번잡한 도시 생활을 뒤로하고 영국의 코널 해안에 있는 작은 마을로 이주했다. 그는 언제나 바다 근처에서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꿈꿔왔고 마침내 그 꿈을 이룰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그는 아담한 하얀색 코티지를 구입했고 그 집은 엘리자베스라는 매력적인 이웃이 사는 오래된 저택 옆에 자리 잡고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60세의 과부로 남편 데이비드가 몇 년 전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그 고풍스러운 저택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그녀는 정원 가꾸는 것을 좋아했고 그녀의 정원은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유명했다. 형형색색의 장미, 향기로운 라벤더, 그리고 이름 모를 수많은 꽃들이 만발한 그곳은 마치 동화 속 한 장면처럼 아름다웠다. 에드워드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도시의 소음과 분주함에 익숙했던 그는 갑작스러운 고요함에 어색함을 느꼈다. 사람들과의 교류도 거의 없었고 그는 점점 더 외로워졌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정원에서 울타리 너머로 엘리 보게 되었다. 그녀는 햇살 아래에서 꽃을 가꾸고 있었고 그녀의 갈색 머리는 바람에 부드럽게 흩날리고 있었다. 에드워드는 그녀의 우아한 몸짓과 평온한 표정에 매료되었다. 며칠 후 에드워드는 용기를 내어 엘리자베스에게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드워드입니다. 옆집으로 이사 왔어요. 그는 수줍게 말했다. 엘리자베스는 따뜻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다. 안녕하세요. 에드워드. 저는 엘리자베스예요. 만나서 반가워요.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맑은 종소리처럼 청아했다. 그들은 꽃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에드워드는 정원 가꾸기에 대해 잘 몰랐지만 엘리자베스의 열정적인 설명에 흥미를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 다양한 꽃의 종류와 관리법을 알려주었고 그는 그녀의 지식과 섬세함에 감탄했다. 그들은 매일 정원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고 점점 더 가까워졌다. 어느 날 엘리자베스는 에드워드에게 자신의 그림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여가 시간에 풍경화 그리는 것을 좋아했고 그녀의 그림은 코널의 아름다운 풍경을 생생하게 담아내고 있었다. 에드워드는 그녀의 재능에 감탄하며 그녀의 그림에서 느껴지는 평온함과 아름다움의 넋을 잃었다. 엘리자베스의 25살 된 손자 토마스가 런던에서 그녀를 방문했을 때 그는 에드워드에게 많은 흥미로운 책과 클래식 음악을 소개했다. 토마스는 예술가였고 그의 예술적 감각은 에드워드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다. 세 사람은 함께 음악을 듣고 책에 대해 토론하며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에드워드는 토마스 덕분에 엘리자베스와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다. 에드워드는 엘리자베스의 정원 일을 돕기 시작했다. 그는 무거운 화분을 옮기고 잡초를 뽑고 꽃에 물을 주었다. 엘리자베스는 그의 도움에 고마워했고 그들은 함께 일하며 더욱 친밀해졌다. 그들은 정원에서 보내는 시간을 통해 서로의 삶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었다. 에드워드는 런던에서의 단조로운 삶에 대해 이야기했고 엘리자베스는 남편과의 추억 그리고 그를 잃은 후의 외로움에 대해 털어놓았다. 어느 화창한 오후 그들은 해안 절벽을 따라 산책을 나섰다. 푸른 바다는 햇살에 반짝였고 하얀 파도는 절벽에 부딪혀 부서졌다. 그들은 절벽 끝에 앉아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잊지 못할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했다. 그 순간 에드워드는 엘리자베스에 대한 깊은 감정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망설였다. 그는 여전히 런던에 있는 아내 마가렛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가렛은 성공한 금융인이었고 런던의 바쁜 도시 생활을 사랑했다. 그녀는 에드워드가 은퇴 후 시골로 이주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들은 점점 멀어졌다. 에드워드는 마가렛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들의 대화는 형식적이었고 서로의 관심사는 달랐다. 에드워드는 엘리자베스와 함께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그녀는 그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고 그는 그녀와 함께하는 매 순간이 소중했다. 어느 날 저녁 그들은 엘리자베스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엘리자베스는 촛불을 켜고 에드워드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었다. 그들은 와인을 마시며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엘리자베스, 당신은 정말 아름다워요. 에드워드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그의 말에 뺨을 북혔다. 에드워드, 당신도 정말 멋져요. 그녀는 수줍게 대답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이끌렸고 그날 밤 그들은 깊은 사랑을 나누었다. 다음 날 아침 에드워드는 죄책감과 혼란스러움을 느꼈다. 그는
여전히 마가렛의 남편이었고 엘리자베스와의 관계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엘리자베스에 대한 사랑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와 함께 있을 때 느끼는 행복과 충만함을 잊을 수 없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에드워드와 엘리자베스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함께 정원을 가꾸고 산책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들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서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며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에드워드는 자신의 감정을 마가렛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그는 런던으로 돌아가 마가렛을 만났다. 마가렛, 우리 사이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 에드워드가 말했다. 나는 당신을 존중하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사랑하지는 않아. 마가렛은 에드워드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그들의 결혼 생활을 지키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에드워드의 마음은 이미 엘리자베스에게 가 있었다. 그는 마가렛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그녀는 고통스럽지만 결국 그의 결정을 받아들였다. 엘리자베스 역시 자신의 감정 때문에 괴로워했다. 그녀는 에드워드를 사랑했지만 그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런던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지만 에드워드는 그녀의 곁에 남겠다고 말했다. 엘리자베스, 나는 당신을 사랑해. 에드워드가 말했다.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야. 어느 날 마가렛이 예고 없이 에드워드를 찾아왔다. 그녀는 에드워드와 엘리자베스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마가렛이 소리쳤다. 당신은 나를 배신했어요? 그녀는 엘리자베스에게 화를 냈고 그들을 비난했다. 엘리자베스는 큰 상처를 받았다. 그녀는 에드워드를 사랑했지만 그를 불행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에드워드에게 런던으로 돌아가라고 설득했다. 에드워드, 당신은 마가렛에게 돌아가야 해요.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나는 당신을 놓아주겠어요. 에드워드는 엘리자베스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그는 그녀를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그녀의 행복을 위해 자신이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엘리자베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런던으로 돌아갔다. 런던으로 돌아온 에드워드는 마가렛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여전히 엘리자베스를 그리워했다. 그는 엘리자베스와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을 잊을 수 없었다. 그는 매일 밤 엘리자베스를 생각하며 잠들었고 그녀의 얼굴 꿈에서 보았다. 마가렛은 에드워드의 마음이 여전히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다. 결국 그들은 이혼하기로 합의했다. 이혼 후 에드워드는 곧바로 코널로 돌아갔다. 그는 엘리자베스를 찾아가 자신의 진심을 고백했다. 엘리자베스, 나는 당신 없이 살 수 없어요. 에드워드가 말했다. 당신을 사랑해. 나와 함께 있어줘. 엘리자베스는 에드워드의 말에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를 용서했고 그들은 다시 함께하기로 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관계를 공개했고 사람들은 그들의 사랑을 축복했다. 에드워드와 엘리자베스는 함께 텃밭을 가꾸고 그들의 특별한 정원을 만들었다. 그들은 해변을 따라 산책하고 함께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들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서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그들의 꿈을 공유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 어느 날 저녁 그들은 해변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다. 붉은 해가 수평선 너머로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다. 에드워드는 엘리자베스의 손을 잡고 말했다. 당신과 함께 있는 이곳이 내 집이요. 내 사랑. 엘리자베스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나도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해요. 에드워드. 그들은 석양이 완전히 질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 서로의 온기를 느꼈다. 시간이 흘러 에드워드와 엘리자베스는 마을에서 존경받는 커플이 되었다. 그들은 마을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사람들은 그들의 사랑과 지혜를 존경했다. 토마스는 그들의 든든한 지원군이었고 그들의 관계를 축복했다. 어느 겨울날 엘리자베스는 병에 걸렸다. 에드워드는 그녀의 곁을 지키며 그녀를 극진히 간호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었고 결국 그녀는 에드워드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에드워드는 엘리자베스를 잃은 슬픔에 잠겼다. 그는 그녀의 무덤 옆에 작은 벤치를 만들고 매일 그곳에 앉아
그녀와 함께했던 추억을 회상했다. 그는 그녀의 정원을 가꾸며 그녀의 그림을 바라보며 그녀를 그리워했다. 엘리자베스가 떠난 후 에드워드는 오랫동안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그는 그녀와의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며 남은 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돕고 정원을 가꾸고 그림을 그리며 엘리자베스와의 사랑을 기억했다. 어느 날 에드워드는 엘리자베스의 정원에서 낯선 꽃 한 송이를 발견했다. 그 꽃은 그들이 함께 심었던 꽃들 사이에서 피어난 처음 보는 아름다운 꽃이었다. 에드워드는 그 꽃을 바라보며 엘리자베스의 사랑이 여전히 자신과 함께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하늘을 향해 말했다. 엘리자베스, 당신은 영원히 내 마음속에 있을 거요. 세월이 흘러 에드워드도 세상을 떠났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엘리자베스의 곁에 묻어주었고 그들의 무덤 위에는 항상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영원히 기억되었고 그들의 정원은 사랑과 추억의 장소로 남았. 그들의 사랑은 마치 한 편의 시처럼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음악처럼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이다. 그들은 비록 늦은 나이에 만났지만 진정한 사랑을 찾았고 그 사랑은 그들의 삶을 아름답게 물들였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나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에게 삶의 의미와 행복을 가져다 준다. 어느 햇살 가득한 봄날, 한 젊은 여인이 마을을 방문했다. 그녀의 이름은 릴리였고 그녀는 런던에서 온 예술가였다. 릴리는 마을의 아름다운 풍경에 매료되어 그림을 그리러 왔고 특히 에드워드와 엘리자베스의 정원에 매료되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고 마을 사람들에게 에드워드와 엘리자베스의 이야기를 들었다. 릴리는 그들의 사랑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그들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남기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에드워드와 엘리자베스가 함께 정원을 가꾸는 모습, 해변을 산책하는 모습,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모습을 그렸다. 그녀의 그림은 그들의 사랑과 행복을 생생하게 담아내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그림을 보며 에드워드와 엘리자베스를 추억했다. 릴리의 그림은 런던의 한 갤러리에서 전시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그 그림은 에드워드와 엘리자베스의 사랑 이야기를 널리 알렸고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게 되었다. 릴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고 자신의 삶에서도 그런 사랑을 찾기를 희망했다. 어느 날 릴리는 에드워드와 엘리자베스의 정원에서 한 남자를 만났다. 그는 정원사였고 에드워드가 세상을 떠난 후 정원을 돌보고 있었다. 그는 릴리에게 에드워드와 엘리자베스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주었고 릴리는 그들의 사랑에 더욱 감동했다. 릴리와 정원사는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고 어느새 서로에게 사랑을 느끼기 시작했다. 몇 년 후 릴리와 정원사는 에드워드와 엘리자베스의 정원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그들의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진심으로 축복하는 마을 사람들로 가득했다. 릴리와 정원사는 에드워드와 엘리자베스처럼 서로를 사랑하고 의지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갔다. 그들은 에드워드와 엘리자베스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었고 그곳은 여전히 사랑과 추억의 장소로 남아있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에드워드와 엘리자베스의 이야기와 함께 마을의 전설이 되었고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억될 것이다. 어느 늦은 밤 마을에 심한 폭풍우가 몰아쳤다. 거센 바람이 나무들을 흔들었고 빗줄기가 창문을 두드렸다. 릴리와 그녀의 남편 정원사는 오래된 집안에서 서로를 꼭 껴안고 폭풍우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그들은 에드워드와 엘리자베스의 영혼이 그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다. 다음 날 아침 폭풍우는 지나갔지만 마을은 큰 피해를 입었다. 많은 나무들이 쓰러졌고 집들이 파손되었다. 릴리와 정원사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정원으로 나갔다. 그들이 가장 사랑했던 에드워드와 엘리자베스의 추억이 깃든 그곳이 무사하기를 바라며 놀랍게도 정원은 거의 피해를 입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 마법의 보호막을 쳐놓은 듯 꽃들은 여전히 아름답게 피어 있었고 벤치도 그대로였다. 릴리와 정원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은 에드워드와 엘리자베스의 사랑이 그곳을 지켜주었다고 믿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더욱 단합하여 피해를 복구하기 시작했다. 릴리와 정원사는 그들의 정원을 개방하여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다. 그곳은 마을 사람들에게
위안과 희망의 장소가 되었다. 몇 년 후 마을은 완전히 회복되었고 에드워드와 엘리자베스의 정원은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졌다. 릴리와 정원사는 그곳에서 아이들을 낳아 키웠고 아이들은 정원에서 뛰어놀며 에드워드와 엘리자베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다. 어느 날 릴리의 딸 엘리자베스의 이름을 딴 어린 소녀가 정원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발견했다. 사진첩에는 에드워드와 엘리자베스의 젊은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다. 릴리는 딸에게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어린 엘리자베스는 눈을 반짝이며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날 밤 어린 엘리자베스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에드워드와 엘리자베스를 만났고 그들은 그녀에게 말했다. 사랑은 영원하단다. 그리고 그 사랑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어린 엘리자베스는 잠에서 깨어 창밖을 바라보았다.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 아래 정원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에드워드와 엘리자베스의 사랑이 영원히 그곳에 머물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녀의 마음속에도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영원히 살아 숨쉴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전해질 것이고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마치 그 정원의 핀 꽃들처럼 그들의 사랑은 시들지 않고 영원히 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향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지며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어린 엘리자베스는 아름다운 여인으로 성장했다. 그녀는 런던에서 공부를 마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여전히 에드워드와 엘리자베스의 정원을 사랑했고 그곳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곤 했다. 어느 날 그녀는 정원에서 한 젊은 남자를 만났다. 그는 여행 작가였고 마을의 아름다운 풍경과 이야기에 매료되어 이곳을 방문했다. 엘리자베스는 그에게 에드워드와 엘리자베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는 그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젊은 작가는 에드워드와 엘리자베스의 이야기를 책으로 썼고 그 책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사랑 이야기에 감동했고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엘리자베스는 젊은 작가와 사랑에 빠졌고 그들은 에드워드와 엘리자베스의 정원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그들의 결혼식은 마을의 큰 축제였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행복을 축복했다. 세월이 흘러도 에드워드와 엘리자베스의 정원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그곳은 사랑과 희망의 상징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전해질 것이며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마치 그 정원에 핀 꽃들처럼 그들의 사랑은 시들지 않고 영원히 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향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지며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어느 해 늦가을, 엘리자베스와 그녀의 남편, 그리고 이제는 어른이 된 그들의 아이들은 에드워드와 엘리자베스를 기리기 위해 작은 기념비를 정원에 세우기로 결정했다. 기념비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사랑은 시간을 초월하고 죽음을 넘어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살아 숨쉰다. 에드워드와 엘리자베스를 기억하며 마을 사람들은 기념비 제막식에 모여 두 사람의 삶과 사랑을 추억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미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져 내려왔고 모든 이들의 마음에 깊이 각인되어 있었다. 그날 엘리자베스는 에드워드와 엘리자베스가 처음 만났던 그 자리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려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확신에 차 있었다. 에드워드와 엘리자베스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그들의 사랑은 나이와 시간을 초월했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모든 이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들은 에드워드와 엘리자베스의 사랑이 자신들에게 준 감동과 교훈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를 넘어 삶의 지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하나의 전설이 되었다. 그날 밤 마을에는 아름다운 달빛이 쏟아졌다. 정원에는 여전히 꽃들이 만발했고 그 향기가 온 마을을 가득 채웠다. 에드워드와 엘리자베스의 영혼이 그곳을 맴돌며 그들의 사랑이 영원히 계속될 것임을 약속하는 듯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해질 것이다. 그들의 사랑은
마치 저 별들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수년 후 한 어린 소녀가 그 정원을 방문했다. 그녀는 우연히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엘리자베스가 쓴 일기였다. 일기장에는 그녀의 사랑과 삶, 그리고 에드워드와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소녀는 일기를 읽으며 큰 감동을 받았고 에드워드와 엘리자베스의 사랑이 시대를 초월하여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음을 느꼈다. 그 사랑은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도 자리 잡았고 그녀는 그들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로 다짐했다. 소녀의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에드워드와 엘리자베스의 정원은 사랑의 정원으로 불리며 수많은 연인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다. 그들은 그곳에서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고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새로운 전설이 되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갔다. 에드워드와 엘리자베스의 사랑은 그렇게 영원히 시들지 않는 꽃처럼 피어날 것이다. 시간은 계속해서 흘렀고 사랑의 정원은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켰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와 사랑을 약속했고 그들의 이야기는 새로운 전설이 되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갔다. 어느 날 한 노인이 그 정원을 찾았다. 그는 젊은 시절 에드워드와 엘리자베스의 이야기를 듣고 큰 감명을 받았던 바로 그 여행 작가였다. 이제 백발의 성성한 노인이 된 그는 그들의 사랑 이야기가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회상했다. 그는 그 정원에서 한 젊은 연인을 만났다. 그들은 서로를 깊이 사랑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혀 힘들어하고 있었다. 노인은 그들에게 에드워드와 엘리자베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노인이 말했다. 에드워드와 엘리자베스처럼 서로를 믿고 의지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젊은 연인은 노인의 이야기에 큰 감동을 받았다. 그들은 에드워드와 엘리자베스처럼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내기로 다짐했다. 노인은 그들의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에드워드와 엘리자베스의 사랑이 여전히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음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노인은 정원을 거닐며 생각에 잠겼다. 에드워드와 엘리자베스의 사랑은 이제 전설이 되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쉴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랑은 마치 저 별들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그 별빛은 정원을 아름답게 비추고 있었다. 그는 그 별들 어딘가에 에드워드와 엘리자베스의 영혼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은 저 별빛처럼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토마스는 런던에서 성공한 예술가로 자리 잡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코널의 작은 마을과 엘리자베스 할머니 그리고 에드워드 할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곳은 그에게 단순한 휴식처 이상의 의미를 지닌 곳이었다. 그곳에서 그는 진정한 사랑과 삶의 의미를 배웠고 예술적 영감을 얻었으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다. 어느 날 토마스는 갤러리에서 자신의 전시회를 준비하던 중 한 젊은 여성을 만났다. 그녀의 이름은 해나였고 그녀는 미술 평론가였다. 해나는 토마스의 작품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그들은 예술에 대한 열정적인 대화를 나누었다. 토마스는 해나의 지성과 아름다움에 매료되었고 그녀에게 코널에서의 추억, 특히 에드워드와 엘리자베스의 사랑 이야기에 대해 들려주었다. 해나는 그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토마스에게 그곳에 함께 가줄 것을 부탁했다. 토마스는 흔쾌히 그녀의 제안을 수락했고 그들은 함께 코널로 향했다. 코널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에드워드와 엘리자베스의 정원은 예전처럼 꽃들로 가득했다. 토마스는 해나에게 정원을 안내하며 그곳에 얽힌 추억들을 하나씩 들려주었다. 해나는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그곳의 평화로운 분위기에 흠뻑 빠져들었다. 그들은 에드워드와 엘리자베스의 무덤을 찾아가 꽃을 바치고 그들의 사랑을 기렸다. 해나는 그곳에서 느껴지는 특별한 기운에 감동했고 토마스에게 말했다. 이곳은 정말 특별한 곳이네요. 당신의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정말 아름다운 사랑을 하셨던 것 같아요. 토마스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네, 그분들은 저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이곳에 영원히 남아있을 거예요. 그들은 해변을 따라 산책을 하며 서로의 꿈과 희망에 대해 이야기했다. 토마스는 해나에게 자신의 예술에 대한 열정을 털어놓았고 해나는 그에게 자신의 글쓰기에 대한 꿈을 이야기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많은 공통점을 발견했고
점점 더 가까워졌다. 어느 날 저녁, 그들은 에드워드와 엘리자베스가 자주 갔던 절벽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다. 붉은 해가 수평선 너머로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고 그 광경은 장관을 이루었다. 토마스는 해나의 손을 잡고 말했다. 해나, 당신과 함께 이곳에 오게 되어 정말 기뻐요. 당신은 저에게 특별한 사람이에요. 해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토마스. 당신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정말 행복해요. 그들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고 그날 밤 그들은 별빛 아래에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었다. 다음 날, 토마스는 해나에게 엘리자베스가 남긴 오래된 일기장을 보여주었다. 일기장에는 엘리자베스의 사랑과 삶, 그리고 에드워드와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해나는 일기장을 읽으며 큰 감동을 받았고 엘리자베스의 지혜와 사랑에 감탄했다. 이 일기장은 정말 소중한 보물이네요. 해나가 말했다. 당신의 할머니는 정말 훌륭한 분이셨던 것 같아요. 네, 그분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토마스가 답했다. 특히 사랑의 소중함에 대해서요. 토마스와 해나는 런던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코널에 남아 있었다. 그들은 자주 코널을 방문했고 에드워드와 엘리자베스의 정원을 돌보며 그들의 사랑을 기억했다. 어느 날 토마스는 해나에게 청혼을 했다. 그는 에드워드와 엘리자베스가 처음 만났던 그 정원에서 그녀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다. 해나, 당신을 사랑해요. 나와 결혼해 주겠어요? 해나는 눈물을 흘리며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다. 네, 토마스,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그들은 그곳에서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고 그들의 사랑은 에드워드와 엘리자베스의 사랑처럼 아름답게 피어났다. 토마스와 해나는 런던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았다. 그들은 결혼 후에도 자주 코너를 방문했고 에드워드와 엘리자베스의 정원을 돌보며 그들의 사랑을 기렸다. 어느 날 해나는 토마스에게 말했다. 우리 코널에 집을 짓고 사는 건 어때요? 토마스는 그녀의 제안에 놀랐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해나. 우리 그곳에서 함께 행복해 살아요. 그들은 런던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코널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그들은 에드워드와 엘리자베스의 정원 근처에 작은 집을 짓고 그곳에서 그들의 사랑을 키워나갔다. 토마스는 계속해서 그림을 그렸고 해나는 글을 썼다. 그들은 서로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들의 예술은 더욱 깊어지고 풍부해졌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과도 잘 어울렸고 그곳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갔다. 어느 날 그들은 에드워드와 엘리자베스의 정원에서 작은 음악회를 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연주를 들으며 에드워드와 엘리자베스를 추억했다. 그날 밤 하늘에는 유난히 밝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고 그 별빛은 그들의 사랑을 축복하는 듯했다. 토마스와 해나는 에드워드와 엘리자베스의 사랑을 이어받아 그들만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만들어갔다. 그들의 사랑은 마치 한 편의 시처럼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음악처럼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해질 것이며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마치 그 정원에 핀 꽃들처럼 그들의 사랑은 시들지 않고 영원히 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향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지며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토마스와 해나는 아이를 낳았고 아이의 이름을 엘리자베스라고 지었다. 어린 엘리자베스는 에드워드와 엘리자베스의 정원에서 뛰어놀며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듣고 자랐다. 그녀는 그곳에서 자연의 아름다움과 사랑의 소중함을 배웠고 밝고 씩씩한 아이로 성장했다. 어느 날 어린 엘리자베스는 정원에서 낡은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에드워드가 그린 그림들과 엘리자베스가 쓴 시들이 가득했다. 어린 엘리자베스는 그 그림과 시들을 보며 에드워드와 엘리자베스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싶었고 그래서 그들의 그림과 시를 모아 작은 책을 만들었다. 그 책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에드워드와 엘리자베스의 사랑 이야기는 다시 한번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졌다. 어린 엘리자베스는 자라서 훌륭한 작가가 되었다. 그녀는 에드워드와 엘리자베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소설을 썼고 그 소설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었다. 그녀는 자신의 책을 통해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세월이 흘러도 에드워드와 엘리자베스의 정원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그곳은 사랑과 희망의 상징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전해질 것이며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마치 그 정원에 핀 꽃들처럼 그들의 사랑은 시들지 않고 영원히 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향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지며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랑은 마치 저 별들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